네, 안녕하세요.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10월 19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30분 정도 되겠습니다. 자, 최근 장세를 보면 결국 쉽지가 않죠.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큰 탈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면 코로나가 굉장히 무섭게 재확산되는 그런 상황. 그것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만도 했을 건데요. 그런데 막상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뭐 별 큰 탈 없이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은 우리 증시에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데, 하지만 최근 우리 증시를 보면 약간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죠. 먼저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현재 차트의 우상단에 보면 동그라미 부분이 있죠. 삼산 형태다 해서 영어로 헤드 앤드 숄더, 어깨, 머리, 어깨.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다소 부담이 된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여건도로 봤을 때 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다 하는 점. 그 점은 이제 미국 증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또 자신감도 가질 수 있다 하는 건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증시도 큰 어떤 무리는 없는 모습이다. 상승 기조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하는 그런 전망을 분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뭐 나쁘지는 않다 하더라도 시장에 참가를 해서 실제 수익 내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장세 라는 것이죠. 뭐 까다로운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는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족족 열이면 9 정도 거의 실패를 하는 매우 어려운 장세 내지 부분적으로 위험한 장세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지수가 급등했던 그 당시 시장을 이끌었던 주역들, 뭐 BBIG, 세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오 관련주 외에 2차 전지 관련주 투자 등등 그 당시 급등했던 종목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 같이 한결같이 무차별적입니다. 동반 하락을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알려진 종목들은 거의 다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 자 이런 시장 속에 현재 수익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확률이 1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10개 종목을 투자를 하면 그중에 1개 정도의 종목이 밋밋하게 수익을 내거나 말거나 나머지 9개는 질이멸렬하는 뭐 깨지는 확률이 거의 90% 육박할 정도로 이거는 뭐 약세장에서나 나오는 확률인데요. 지금이 그런 정도의 약세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깨지는 확률이 거의 90%나 되는 그런 아주 특수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런 장세에서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자,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또 과연 어떤 특별한 기법을 동원하고 특별한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에 베팅을 하고 하는 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버텨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주제는 그랬을 때 더욱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잘 견디고 있죠. 자, 삼성전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느린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1년 농사져서 적어도 한 20% 내지 많게는 5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그래서 금년 목표 가격을 제가 제시해 드린 바 있죠. 최소 7만 원 정도. 이 정도 갖고 만족을 못 하신다면 그 시각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라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입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실적이나 성장성 측면, 그리고 내년지나 2022년, 2025년, 이런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정도의 윤곽을 잡고 봐야 된다는 건데, 당장 금년과 더불어 내년도 실적과 그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보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좀 자신감을 갖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런 정도로 탄탄하게 상승 추세를 살린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주변에 있는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도 그 흐름을 쫓아갈 수 있겠죠. 그런 맥락으로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이슈부터 점검할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수연구소에서는 유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3개월에 100만 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010-2420-0553입니다. 저희 정보를 받으시면 상당히 좋아지실 겁니다. 그 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자, 안내 말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자,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게 만만치가 않죠. 미국은 지난 7월 달에 피크했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하루에 뭐 5만 명, 7만 명 그렇게 되네요. 유럽도 만만치 않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별반 충격이 없어요. 나름대로 그와 관련된 시장의 내성이 구축 내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충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혼조, 나스닥은 좀 올라가고 그 다우지수는 좀 올라가고 나스닥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 추세는 견조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특기할 필요가 있는 다른 변화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대단한데요. 오늘 약 5원 30전 들어가서 1142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잠깐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입니다.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조금 그 하락 속도가 더 가팔라지는 듯한 인상마저도 있죠. 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현상은 비록 현재 원달러 환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채 및 그리고 회사채에도 미치는 영향입니다.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붙였어야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던 것이죠. 프리미엄이 아니라 그 뭡니까? 그 금리를 너무 높여서 추가적으로 더 이자를 줘야 자금이 조달되는 정도로까지 그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컸다는 건데요.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해외 조달 금리가 국내 조달 금리보다 더 비쌉니다. 국내에서 조달하는 게 훨씬 더 비싸다는 얘기죠. 해외에서 조달하는 게 훨씬 더 집계됐다 하는 상당히 특이할 만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원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한 국채 이런 것까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중국도 뒷받침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 경제 전체에도 또 그와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증시 전체에도 긍정적인 환경이 현재 제공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거시 환경은 나쁘지 않다 하는 것을 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잠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미국 증시 등 미국 나스닥 선물 나쁘지 않아요. 일본 증시도 나쁘지가 않죠.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만 약간 현재 특히 코스닥이 약간 처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그만큼 지금 현재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로 순매수하는 모습이죠. 특히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거나 최소한 이런 정도를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수를 봤을 때는 시장 상황에 더 나빠지지 않은 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했던 건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의 이러한 변신술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그래요. 보다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는 것도 그렇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베이시스가 좋아졌다는 거죠. 계속 최근 들어 좀 마이너스로 전락됐다가 자, 그리고 베이시스가 지금은 플러스로 반전됐어요. 베이시스가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의 차트가 코스피 현재 선불지수 틱 차트입니다. 보면 가운데 부분에 베이시스가 나오죠. 0.14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익 쪽은 순매수고 비차익 쪽은 순매수라서 전체로 집기에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네요. 여기 약간은 현재 지금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차익거래 쪽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렴 매도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수를 봤을 땐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수 전체가 현재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제반 인기 종목들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2차전지 등의 그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지 여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수가 좋아 그들 종목도 올라가니까 최소한 나쁘지 않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이 문제입니다. 오늘 4천억 정도나 순매도해요. 요게 다소 현재 기술 수급적으로 아마 꽤나 길게 아마 연말까지도 일반 개인들의 매물 공세 자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일반 개인들이 순매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10월달 뿐만이 아니고 11월달 12월달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에서는 다소 부담이 되고요. 일반 개인들이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동안 선호했던 인기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집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종목들의 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똑같이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거의 인기주들이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삼성전자가 중요하다는 그런 현재 그 관점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왜 승률이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냐 하는 거. 3월, 3, 8월 달에 인기주가 동시에 부진한데요. 이거, 이런 현상은 매우 특이합니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매우 특이하니까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네이버 보세요. 네이버도 그렇죠. 또 BBIG7이죠. 카카오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LG화학, 제가 강조드렸던 LG화학도 그렇죠. 뭐 현재 삼성 SI는 안 그런가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NC소프트에다가 그리고 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지부진합니다. 이들 종목이 이른바 BBIG7 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건 현대차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리고 또 웬만한 바이오 관련주 현재 웬만한 바이오 관련도 다 마찬가지. 한올 바이오 파마
예, 또 뭡니까, 알테오젠 대장주 있었는데, 알테오젠도 그렇죠. 제네킨도 잘 나갔다가 최근에 조정을 아주 뭐 심각하게 받고 있죠. ABL 바이오, 또 셀리버리, 기타 등등 다 마찬가지예요. 셀리버리가 좀 낮긴 하네요. 자,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2차 전지 전부 다 그래요. LG화학도 마찬가지, 앞서 보여드렸죠. LG화학. 예, 그리고 또 뭡니까? 뭐, SKC, 제가 말씀드린 뭐, SKC도 뭐, 이거 뭐, 거기 들어가고요. 일진 머티리얼스, 또 포스코 케미칼, 뭐, 현재 코스모 화학,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종목 첨보인데, 첨보도 심각할 정도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다 마찬가지고요. 5G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 종목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어떤 특별한 돌파구도 뭐, 없는 채 동시다발 무차별적으로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은근슬쩍 부상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소차, 수소, 가스 스테이션과 관련된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이 올라가고요. 예, 그리고 또 롯데케미칼이 은근슬쩍 올라가고요. 포스코가 나름대로 또 상승세 살리려고 그러고요. 더 나가서 가만히 보면 영업무역, 또 뭡니까 그 신세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롯데 쇼핑,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간단 말이죠. 자, 이들 종목은 전통 산업지고요. 일반 개인들이 별반 신경 쓰지 않았던 전통 우량주이거나 또는 전통 산업주들이라는 것이죠. 일반 개인들이 별반 사지 않았던, 약간은 무시하거나 했던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부각되는, 거꾸로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나름 선호하는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역시 이들 한 인기주들이 맥을 추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승 모멘텀에 최근에 좀 그 약발이 좀 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승폭이 큰 데다가 또 고평가 논란이 있는 데다가 또 테슬라 쇼크가 있었고 또 니콜라 쇼크까지 있었죠. 니콜라는 뭐 사기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개인들한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연말이 다가갈수록 정부에서 아직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죠. 대통령령으로 현재 정하는 겁니다. 현재 대주주 3억, 대주주를 3억을 어떻게 기준으로 고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정부에서 하고 있죠. 3억 원 기준으로 고소한다고 그래요. 특히 기획재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금년을 넘기게 되면 내년 4월 달부터 3억 원 이상 되면, 그러면 대규모의 뭡니까 양도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소 10조 원 정도, 아마도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년 들어 45조를 매수했던 일반 개인들인데 그중에 3분의 1만 나와도 15조가 되거든요. 상당히 막대한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이에 시장 판도 측면에서 보면 그 주도권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일반 개인들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외국인들한테 또는 일부 한시적으로 기관들한테 넘어가고 있으니 그들이 좋아하는 종목,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어렵고 이들 종목은 굉장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느리게 움직여서 일반인들의 기대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하기 어려운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더기로 다 같이 동반해서 급등을 해줘야 수익률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장세에서는 도저히 적응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랬을 때 일반 개인들이 취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취해야 되는 전략은 절대로 종목을 빈번하게 교체하지 마십시오. 그래 봐야 소용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대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악이 됩니다. 빈번한 종목 교체는 불필요하거나 전혀 해서는 안 된다. 금기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어떤 종목을 찾거나 특별한 기법을 찾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이건 오히려 패망에 이르는 지름길이 됩니다. 결코 그런 특별한 어떤 방법을 찾거나 종목을 찾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만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종목이나 이슈 또는 방법은 더 위험합니다. 더 패망의 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좀 웬만한 종목들도 많이 반도체 관련 아까 얘기했던 SKC 같은 것도 많이 빠졌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차트상으로 또 단기 매매한다고 해서 우량주를 손절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부득불 해야 되는 경우는 없을 수 없다 하더라도 갖고 있으려면 갖고 있죠. 갖고 있을 수 있는 입장이라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손절성 추격 매도는 하지 마십시오. 다만 포트폴리오 전략상 종목을 압축하거나 비중을 줄인다든가 그럴 필요가 꼭 있을 때는 하더라도 견딜 수 있으면 견뎌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돼. 이 종목 예를 들어서 2차전지도 뭐 한두 개를 갖고 있는 게 어떤 분들은 5개, 6개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다 불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한 종목 정도로 압축해서 갖고 있거나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높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외국인 기관의 선언은.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뭐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간단하게 할까 합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뭐 삼성전자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 같은 그런 종목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중기적 관점이고요. 가장 무게중심을 둬야 될 가장 중요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3분기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금년 4분기 실적은 좀 주춤할 것 같습니다. 한 11조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2020년도 영업이익 전체 규모는 약 38조 원 정도. 원래 예상했던 것은 30조 내지 33조 봤던 건데,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리고 2021년도, 내년도입니다. 반도체 D램 가격이 내년부터는 이제 호전된다는 것이죠. 이건 뭐,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한번 또 좋아지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좋아지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 장치 산업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다시 재현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에서 반도체 D램의 전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분기, 3분기 때 실적을 보면 아시듯이 자, 그동안 별 영업이익에 기여를 하지 못했던 갤럭시 시리즈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현재 TV 등 가전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D램에 편중됐던 영업이익 의존도가 이제 많이 지금 포트폴리오 분산된다는 것이죠. 반도체를 보완한다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의 완성도가 좋아진다 하는 것. 내년부터 그것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 전체 영업이익 규모는 아마 45조 원 내지 많게는 48조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EPS는 4,900원 내지 5,000원 정도 볼 수 있겠고 그랬을 때 목표 가격은 최하 8만 5천 원 내지 1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6만 원에서 10만 원이니까 거의 50% 이상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연간 농사져서 그 정도의 성과를 낸다면 뭐 만족 이상 아닙니까? 이 정도의 만족을 해야지 더 이상 욕심을 내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뭐 단기간으로 봤을 때 다소 느리다 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20% 내지 50%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러면 해야죠. 더욱더 삼성전자가 왜 중요한지를 현재 말씀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수익률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성장성은 이건 내년 당장뿐만 아니라 적어도 2025년, 가장 적당하게는 10년 앞을 보고 하자. 이런 관점인데요. 어쨌든 파운드리 부분이 급성장하고 있죠. TSMC를 추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1, 그리고 TSMC가 3이죠. 1대3. 그 마켓이요.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17대 50 정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격차이고요.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뭐 엔비디아, 퀄컴, IBM 등의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또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자, 비메모리 부분별로 상당한 기술 혁신이 나오고 있죠. 이미지 센서 쪽이 특히 빨라요. 통신 칩도 마찬가지고, 통신 칩에 대해서는 또 퀄컴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자, 그 외에 또 비메모리, 나머지 부분, AP, GPU, 그래픽카드죠. 또 NPU, 신경망 회로 장치입니다. 그리고 또 AD, 자율주행 쪽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죠. 자동차용 반도체 등 4차 산업 핵심 분야 쪽에서도 상당한 성과, 또 R&D 부분, 또 협력 부분 다 성과를 차곡차곡 내고 있다 하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이미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 같은 경우에는 독일 아우디에 이미 장착되기 시작을 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부분의 성과를 하나씩 둘씩 내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현재 반도체 D램에 의존하고 있는 것, 지금 현재 영업이익 기호들을 봤을 때 반도체 D램이 차지하고 영업이익 규모 거의 7 내지 8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5년 정도 되면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그래도 당장은 D램을 넘어설 수 없으니까 6대 4 정도까지 아마 쫓아갈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말이죠. 그랬을 때 2025년 정도까지 되면 영업이익 규모가 현재 뭐 40조 그런 정도 수준인데 지금부터 2배 정도 이상인 85조 내지 그 이상 될 소지. 그것도 2025년도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빠르면 2023년도에도 가능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2025년 정도 보는 게 맞을 거는 같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당장의 그 주변 환경을 보면 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비대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산업 환경의 대세적인 변화, 뭐 모든 면에서의 변화를 현재 포용하고 있는 변화라는 것이죠. 대변화입니다. 대혁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삼성전자는 빅데이터 또는 AD, 자율주행과 관련된 AI와 관련돼서 데이터, 핵심 소자, 이른바, 뭡니까, 어, 그 반도체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쪽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이므로 당연히 그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나아가서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중국의 반도체를 전면적으로 제재를 하면서 견제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조 바이든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체제 하에서도 중국과 는 그 점에 있어서 특히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제재를 하거나 견제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에서 그 반사익을 톡톡히 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장 화웨이, SMIC 규제 강화하는 것이 삼성전자도 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일단 요리하는 환경이고요. 자, 그리고 수급적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외국인들이 지난 6월 달부터 6월 달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근 4조 원, 정확하게는 3조 8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건데 그전에 매도했던 것 중에 절반 정도를 걷어들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걷어들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급에 기관들도 동참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미 3대 기관 중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매물을 내놓지 않는 단계, 즉 비중 조절용 매물이 소진된 단계에서 멈추고 그리고 잘하면 순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연기금이 아니라 금융투자도 동참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체감하는 시장 상황은 나쁘지만 썩 좋지 않지만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상당히 좋은 기회고 그들의 입맛대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최소한 30% 이상, 적어도 30% 이상, 적당하게 40 내지 50% 정도를 삼성전자에 채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점을 잘
헤아려져서 자기 포트폴리오 운용에 반드시 적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가져가면 안 돼요. 지난 3월달, 8월달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영업 수익률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걸 재사 강조하면서 자, 오늘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느 정도 동감하시거나 도움을 받으셨다 느끼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